릴스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확 늘었거든요. 그런 릴스가 딱 3개 있었어요. 근데 그 릴스 3개만으로 팔로워 수가 되게 많아지면서 1년 넘게 거의 매달 예약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릴스나 광고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만 되어서는 안 돼요. 시작! 안녕하세요. 몽아 작가입니다. 작가님들은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저는 인스타그램에 대학교 동기들 사진을 올리다가 사업이 시작된 케이스랍니다. 지금의 몽아필름은 인스타그램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진작가에게 인스타가 필수인 이유를 한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인스타 계정을 만들게 된 서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진은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좋아했었는데 학창시절에는 예체능 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었던 생각이 아예 없어서 학교 공부에만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사진은 그냥 취미로 뒀어요. 그러다가 제 돈으로 직접 카메라를 사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했던 때가 딱 22살 때였습니다. 22살 아니고 20살. 그때는 풍경이나 사물 위주의 사진을 찍었었는데 어떠한 플랫폼에도 노출시킨 적 없었고 그냥 그 촬영이라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혼자 여기저기 찍으며 돌아다녔어요. 사진 공부도 조금 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제가 22살 때 사진에 더 깊게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인물 사진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데 스냅 사진이라는 분야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계속 보다 보니까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22살에 무모하고 거만한 생각일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근자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풍경이지만 나름 2년 동안 카메라와 붙어서 살았고 짧은 시간이더라도 저만의 취향이나 시선 같은 것이 있다고 자부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부터 무작정 제 대학 동기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또 저희 과에 굉장히 예쁘고 개성있고 멋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갈 때 아예 카메라를 챙겨서 다녔고 강의 끝나면 학교 밑에 골목길에서 친구 한 컷 찍고 학교 근처 한강 가서 선배 한 컷 찍고 MT 가서 후배 찍고 이런 식으로 제 동기들 위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가 인물을 막 처음 시작했을 때예요. 사진들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사진이 다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도 한번 인스타에 올려보자 하고 22살 때 제 동기들을 막 올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몽아라는 이름이 생겨났어요. 그 당시 저는 좀 몽환적이고 동화 같은 혹은 빛나는 사진을 찍고 싶다는 마음에 꿈몽에 빛날화 해서 몽화라는 이름으로 인스타 아이디를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진으로 뭘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던 다른 공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냥 예쁜 내 동기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인스타 피드에 사진을 꾸준히 올리긴 했죠. 그게 이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쌓일 때쯤 갑자기 어떤 모델분께 DM이 옵니다. 자, 이제부터 사진작가에게 인스타그램이 필요한 이유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인이 아닌 모델과의 컨택이 가능해진다. 그때 모델분께 DM이 뭐라고 왔었냐면 아직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한번 첨부해드릴게요. 이렇게 왔어요. 상호모페이라는 개념도 사실 잘 몰라서 막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상호모페이. 그리고 뭐라고 답장 드려야 좀 제가 작가로서 신뢰가 갈까. 아무리 이런 작업이 처음이어도 너무 처음인 거를
굳이 티내면 모델분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을까, 걱정하진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제 기준 의연하게 답장 드렸던 것 같아요. 막 혼자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실체는 하얀 백지였습니다. 근데 역시나 모델분이셔서 헤매의 준비도 너무 잘해오시고 포즈도 자연스럽게 잘 해주셔서 너무 좋은 사진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모델분들과의 상호모페이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됐죠. 이게 다 큰 생각 없이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 덕분에 생긴 경험과 깨달음이라는 게 저에게는 되게 즐겁고 새로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점점 다른 모델분들께도 작업 연락이 왔어서 의도치 않게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었죠. 이제 인스타의 순기능 두 번째. 인스타 덕분에 사진 생활을 함에 있어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초반에는 막 작가님들끼리 서로 팔로우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요. 저에게는 이게 무의미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품앗이가 무의미하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요. 무언가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즐거워야 합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꾸리는 요소 중 하나는 누군가의 칭찬과 관심이기도 하다는 걸 전 이때 깨달았어요. 빈말일 수 있어도 작가님 사진 너무 예뻐요 이거나 시선이 너무 좋다, 빛이 좋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되게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져서 더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고 일단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무언가를 하려면 다 필요 없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아침에 눈도 일찍 떠지는 거거든요. 그게 품앗이면 뭐 어때요? 그냥 내 기분이 좋아져서 꾸준히 사진을 할 수 있다. 이거에 집중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때 용기를 얻고 상업을 할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용기가 전부예요. 다음으로 인스타의 순기능 세 번째는요. 내 사진의 색감과 구도를 돌아볼 수 있다. 저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전시라고 생각했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따로 볼 때는 모르지만 내가 찍은 사진들을 모아놓고 보면 내가 이런 색을 많이 쓰는구나. 내가 이 구도를 좋아하는구나.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도 찍어보고 전시했다면 더 좋은 배치가 됐을 텐데 다음에는 이렇게도 찍어보자. 이런 식으로 또 색을 만져보자. 이렇게 내 사진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처음 사진을 시작할 때는 다른 작가님들의 사진을 많이 보면서 배우는 게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사진을 찍었다면 내가 내 사진으로 수정하는 그런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피드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었답니다. 제 인스타그램 피드 들어가 보시면 느끼실 텐데 쭉 내려서 옛날 피드 분위기와 딱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의 피드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은 찍고 작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배치하면서 점점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인스타의 순기능 네 번째. 만약에 상업 생각이 있다면 인스타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다. 요즘 흐름을 좀 보시면 개인 사이트, 네이버 숍, 블로그 보다는 인스타그램이 무언가를 홍보하고 팔기에 더 적합해요. 물론 시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스냅 시장은 그렇습니다. 옛날과는 많이 달라요. 사실 달라진 지 한참 됐죠. 특히나 스냅 사진을 하신다면 연령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손님들 연령대는 보통 10대에서 30대 중후반까지입니다. 이분들은 어느 연령층보다도 열심히 인스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편하게 제 사진을 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편한 거랑은 상관없이. 상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손님들이 저를 찾아오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느 누가 인스타 검색어에 몽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겠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저의 그 계정을 그 손님들에게 눈앞에 보여줍니다. 한 번쯤은 눌러는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스냅 업계에서는 이게 그 어떤 플랫폼에서보다 적합합니다.
요즘은 또 스레드가 그런 역할을 잘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광고나 릴스에 많이 힘을 들이곤 하시죠. 그래야지 아직 나를 모르는 나의 미래의 손님들에게 내 인스타 계정이 뜰 테니까요. 자, 이제 인스타의 순기능 마지막인데요. 광고나 릴스가 제대로 작용하면 상업 매출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광고도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릴스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확 늘었거든요. 그런 릴스가 딱 3개 있었어요. 근데 그 릴스 3개만으로 팔로워 수가 되게 많아지면서 1년 넘게 거의 매달 예약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간혹 안 되는 날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릴스나 광고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만 되어서는 안 돼요. 결국 그게 예약으로까지 가야 성공인 겁니다. 팔로워가 많아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기대하고 계신 게 뭔가요? 팔로워가 많아지면 내 계정이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이 예약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 이게 상업 사진 작가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릴스로 뜨기 전에 피드 구성, 스토리 구성, 프로필 링크 구성 이 세팅을 잘 해두셔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릴스가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작가님 인스타에 들어와 봤어요. 사진도 되게 마음에 들어. 근데 어떻게 예약하는 거지? 얼마지? 어디서 찍는 거지? 되게 궁금한데 한눈에 그걸 좀 편하게 보고 싶은데 그 어디에도 이 중요한 것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프로필에 딱 한 줄 써 있습니다. 촬영 문의는 DM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러면 사람들이 팔로우까지는 해도 귀찮아서 예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특성이 연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클릭 하나로 정보를 얻는 거를 더 선호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이걸 사업하면서 직접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릴스가 한번 떴을 때 지금이다. 지금 릴스로 유입된 그 사람들에게 내 몽화 필름을 쉽게 소개드려야겠다 하고 사람들이 예약하기 편하게 자세히 설명된 안내글을 피드에 대문짝만하게 올리고 릴스로 인해 유입이 많이 되는 그 순간에 광고를 굵게 한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거의 인스타 마케팅과 관련된 얘기라서 혹시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따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단락에서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본질. 사진이 예뻐야 돼요. 작가님들이 올리신 피드 속 사진이 그 분위기가 요즘 사람들이 찍고 싶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 이유만 봐도 인스타그램을 꼭 해야 하는구나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상업 스냅 작가여서 저와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저랑 좀 비슷한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어도 인스타그램은 잘 활용하면 순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사진은 좋은 사진이 아니다. 사진 작가가 릴스를 왜 하냐? 본질에서 벗어나는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도 인스타그램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특별한 철학과 이유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분들의 그 좋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으로도 보고 싶거든요. 모두가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뭐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서 쓸데없는 물건도 쓸데있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또 써집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어렵지만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분만의 노하우도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가님들 저희는 벚꽃을 열심히 기다려봅시다. 언제 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구도가 평소랑 좀 바뀌었잖아요. 혹시 그게 더 나은지 이게 더 나은지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저 상처 진짜 절대 안 받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전게 더 나으면 전게 더 낫다. 이게 더 나으면 이게 더 낫다 말씀해주세요. 그러면은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